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철학TV의 해인쌤입니다. 예. 가을 날씨가 참 너무 좋네요. 예, 맑고 밝고 상스러운 대자연의 음양오행의 기운이 마음껏 감흥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2021년 소띠해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77년생 정사생 뱀띠, 원래 45세네요.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45세 정사생, 77년, 지금 나이가 45세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보내고 있죠. 그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창인 때죠. 그죠? 모든 것이 중심인 때죠. 그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고, 자신감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많이 남아있고, 인생이 사는 게 만만치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또한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고 또 그만한 어떤 에너지 의욕도 있죠. 그죠? 지금 나이에는 지금 나이에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정도 어떤 또 성공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거고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내년 운세풀이를 큰 아웃라인에서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려면은 제가 하는 이 동영상 운세풀이는 태어난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띠가 어떤지 저떤지 동물의 특성 등등 이런 쪽으로 푸는 게 아니고 태어난 본인의 고유한 오행이 있습니다. 천간의 기운,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하나를 타고나는데요. 그게 본인이거든요. 그게 태어난 날에 주어지는 천간의 오행인데 그게 본인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해, 띠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년의 운세, 이렇게 이제 봐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고유 오행에 따라서 정사생 77년도 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죠. 그래서 가지각색입니다. 똑같은 정사생 띠라도 운명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그러면 본인의 태어난 오행을 아셔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신데 혹시 모르신다면 생년월일시를 음정장력 구분해 올려놓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동영상에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해당 분야 섹터에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시간이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됩니다. 재미있죠? 참고도 됩니다.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77년 정사생 중에서 이제 갑목이라는 천간 오행으로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목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그것도 큰 나무, 거목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건 나무를 상징하니까 나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그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자, 자연 상태에서 나무에 해당하는 갑목은 기본적으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 뻗어나가려는 성질,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남을 이끌고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우두머리 성향, 내가 두목하려는 성향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계통이나 이런 쪽도 많이 있고 어떤 공무원이나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쪽, 공직계통이죠. 이런 쪽도 많이 있고 그런 쪽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간목은 또한 어질인, 인자하고 사람이 어질죠, 그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속성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제?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은 십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 전체를 보고 이제 사주 심리를 보는 건데. 자, 이러한 간목의 이제 속성을 가진 간목이 이제 정산인에 태어나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예, 정산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총명하네요. 아주 재능 그리고 능력자입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총명, 소년 천재, 총명 특히 언변이 뛰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뛰어난 언변을 어디에 쓸 것이냐, 나중에 이제 저게 저거는 자기 본인 능력인데요. 저것을 제대로 이제 평생 쓰려고 그러면은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아주 이제 조화롭고 좋으면은 저 능력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소년 때 잠깐 왔다가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어떤 재능이나 어떤 정보가 주어진대요. 또한 먹을 복도 주어졌어 보니까 식복이라 그래가지고 먹을 복도 주어졌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조상 쪽에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있고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좀 지나치가지고 한번 조상 때 한번 엎어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저러한 재능이 주어진 정사가 간목이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자,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자, 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은,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을 말하는데, 봄에 태어나면은 간목은 자기 뿌리를 얻었어요.根이 튼튼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根이 튼튼한 몸과 마음이 튼튼한 저 뿌리를 가지고, 근원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연애에 나와 있는 저 굉장히 총명함, 언변적으로 총명함, 예,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한 능력자가 될 수가 있겠어 보니까. 예, 그래서 본인의 근도, 뿌리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 기가 튼튼하지. 그 튼튼함을 가지고 저 재능을 잘 쓰면 아주 멋지겠네요. 예.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그야말로 능력자네요. 연애에서 능력이, 출중한 능력이 주어지는데, 또 태어난 계절에서도 또 능력이 들어왔어요. 능력, 수단, 수완, 재주가 뛰어납니다. 아주 인경변, 어떤 사회성, 뭐 처세성, 이런 쪽, 뭐 어떤 해결사, 액션, 행동력, 이런 쪽, 뭐 생각 즉시 행동하는 이런 어떤 행동파, 아주 마당발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지랖이 상당히 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저런 능력들은 대체로 이제 사회적인 능력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적인 이런 성향도 굉장히 강할 수가 있고, 그지?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가면은 출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게 너무 이제 에너지가 너무 고갈돼 버리면은 약간 천방지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능력을 발휘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제대로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조금은 또 너무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자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간목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공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이 좋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재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제? 예.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겠냐. 가을에 태어난 간목은 가을에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예, 관운과 직장, 명예 운이 좋아요. 예, 그런 쪽 인연이 많거든요. 그런 쪽 인연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지? 예, 그래서, 직장이나 명예, 관을 희롱할 수가 있어요. 질 수도 있죠. 그죠? 역시, 이제, 관이니까 아마도 연애에 나와 있는 저 어떤 재능, 어떤 언변적 재능, 어떤 타고난 어떤 능력, 저것을 가지고 어떤 관을 희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칼자루를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겨울에 태어나면 간목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을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자격증, 전문적인 학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재능, 말하는 쪽 재능, 행동하는 재능, 저쪽하고 어우러지면은 상당히 유능한 어떤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좋네요. 예.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뿌리는 튼튼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에 주어진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네. 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2021년 그러면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간목에. 간목은 2021년이 되면은, 첫 번째로 기인의 재물이 들어와요. 돈.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한 재물, 아주 안정된 재물이, 인연이 되는 해이거든요. 기인의 형태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장사를 하는,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든, 재물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예. 자, 그와 아울러서, 투자를 하시도 좋아요. 자, 그와 아울러서 어떤 관운, 직장, 명예운, 이런 쪽도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올바른 직장, 명예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장 하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들은 승진의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겠고, 새로 직장을 구하시는 분은 아주 올바른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분은 남편으로 인한 그런 어떤 기쁜 소식도 있어요. 남편으로 인한 어떤 명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물론도 좋을 수가 있고, 그지? 남자분은 직장에 좋은 걸 말할 것도 없고, 자녀로 인한 어떤 그런 기인의 좋은 소식, 명예,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겠네, 보니까. 간목 일단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기인의 형태를 해가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관은 직장 명예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자, 조금은 주의할 사항이 넘어가 볼까요? 간목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한 어떤 재물도 조금은 약간 묶이는 해이기도 하고, 기인의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 재물의 일부는 또 잠기기도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자분은 장모님의 건강이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그죠? 그것만 참고하시고,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맞이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을목은 간목하고 좀 성질이 다르죠. 우리가 흔히 농작물, 화초, 어떤 등굴 식물 같은 이런 어떤 나무를 상징을 합니다. 상징. 자, 저 을목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끈질기고 부지런하고 어떤 현실적입니다. 한마디로 근면성실하죠. 그죠? 또 쉽게 잘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죽지 않죠. 그죠? 야, 을목이 우리가 나약하다고 약하게 봐가지고 얕봤다는 큰일 납니다. 을목은 굉장히 끈질기고 철저합니다. 예. 튼튼한 밧줄을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 하거든요. 자, 저런 을목도 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질,
인자하고 의지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라 볼 수 있습니다. 간목이 이상주의자라 그러면은, 자, 을목이, 저러한 속성을 가진 을목이, 정사년에 태어나면 어떠느냐 한번 볼까요? 예, 을목이 정사년에 태어나면 마찬가지 상당히 간목과 함께 아주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대단한 능력자거든요. 근데 이 을목은 능력 중에서도 어떤 전문적인 쪽에 깊이 한 곳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총명하지만 요란하게 총명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내적으로 총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년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특히 자기가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맞는 쪽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어떤 매니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전문성. 그런 재능이 주어졌어요. 또한 어떤 식복이 주어졌어요. 먹을 복, 식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상과 관련된 인해서 식복이 주어졌고, 그래서 조상 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어릴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저 이제 식복이나 재능들이 온전히 내게 될지 안 될지는 태어난 월과의 관계가 봐야 돼요. 월, 일, 시의 관계가 좋으면은 저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상 때 조상이 누리든지, 안 그러면 초년 때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태어난 월, 일, 시를 다 봐야 되죠. 일단은 그러한 재능이 주어졌어요. 자, 저런 재능이 주어진 을목이 태어난 계절별로 특색이 있어요. 특정. 자, 을목이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본인의 뿌리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걸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겠네요. 예, 서로 조화가 잘 되네요.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연애에서 가져온 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나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본인에 해당하는 여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능력자입니다. 원래 연애에서 저렇게 어떤 능력이 큰 출중한 능력이 주어지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그 능력이 배가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배가 돼 가지고 그게 더 어떤 강화되어 보이는데 상당히 그야말로 능력자입니다. 재능, 재주, 수완이 뛰어나고 액션력도 뛰어나고 사회성, 저세술 이런 쪽도 뛰어나고 어떤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나치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 가지고 온갖 곳에 다 어떤 위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천방지축이 되면 조금 곤란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정제된 어떤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가지고 약간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격증, 그 다음에 뭐 학벌 이런 게 가미가 되면 아주 좋죠. 그러면 그야말로 능력자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전문직 계통 내지 뭐 언론 계통 뭐 어떤 쪽도 저 재능을 쓸 수가 있어요. 저 재능을 재물을 구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관을 구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을목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정사년에 주로 프리랜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항상 깔려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합니다. 내 능력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고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가 능력이 있는 거하고 내가 독립을 해가 성공한 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성공이 안 되는 게 운명이거든요. 그때는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또한 여자분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이 직장운, 관운, 명예운 이런 쪽이 인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직장이나 명예관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 자, 그렇지만 저 관을 내가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내가 라이센스 공부 학벌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관에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내가 단순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어떤 조직에 애속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단순 노동일을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가을에 되는 을목은 죽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분은 공부를 역시 하셔야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예. 또한 이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어떠냐면, 겨울은 양력으로 12월 1일, 다음 해 1월까지인데, 일반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과 관련된 인연이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그 학벌과 라이센스, 어떤 내공을 가지고, 태어난 해에 주어진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럼 교육계통 쪽에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쪽에 잘 쓸 수 있겠네요. 전문성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자, 을목의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고, 자, 을목이 이제 내년 신축년 2021년 운세를 한번 보자면은, 을목은 내년에 약간은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강화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이런 쪽의 스트레스, 약간 관제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 대체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성하는 게 좋아요. 나를 지키는 쪽, 공부하고 수행하고 가만히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몸 관리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수성하고 갈고 닦는 쪽으로 보내는 게 을목은 좋아요. 특히 내년에 을목은 재물을 움직이게 되면은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움직여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본인의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을목은 본인의 뿌리가 좀 상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자, 저러한 을목이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금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남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조금 건강, 어떤 운이 조금 정체가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지. 또한, 여자분은, 남편, 그 남자의 운이 조금 정체가 되고 건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해이기도 하니까 미리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는 또 큰 돈이 한 묶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액션을 하는 거는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을목은 특히요, 내년에. 자,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도, 슬기롭게 잘 맞이해가지고, 슬기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자연 상태에서, 불을 상징하는데, 그것도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태양은 맑고 상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천지 만사 만물을 비추고 양육하죠, 그지?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겠죠. 심지어는 무생물도 존재가 안 됩니다. 가치를 잃어버리죠. 자, 저러한 태양을 가진 병화란 화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밝고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정사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예, 정사는 불이 굉장히 강한 해거든요. 불기운이. 예. 이제 불을 만났어요. 에너지가 홀홀 타오르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 기가 굉장히 강화된 해이네요. 자, 저런 기가 주어졌는데, 저런 기를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부욕도 강하고 경쟁심 이런 쪽 굉장히 강하네 보니까. 자, 저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저 에너지를 태어난 월 일시에 쓸 에너지를 쓸 만한 어떤 그런 용도가 잘 나와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겠죠. 그제? 이제 그쪽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병화네요. 자,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에서 주어졌어요. 자, 저러한 병화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요. 학문운이 좋아요. 그래서 연예인은 저 에너지와 함께 어떤 내공까지 또 더더욱 강화되네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어떤 내공까지 깊어지 가지고, 자, 그걸 가지고 또 어디 있을 것이냐. 태어난 일과 시에서 그 사용처가 나와 있으면 가장 좋겠네요. 예. 그 다음에 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되나.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은 화해의 계절, 불의 계절이거든요.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불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태어난 해도 또 불이니까 온통 불 기운이 너무 강하네요. 약간 불바다를 이룰 정도로 불 기운이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불은 어떻게 이걸 안정을 찾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름에 태어난 저 불은 어떤 물로서 어떤 불을 제압하기는 안정시키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태어난 시나 일에서 저 불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죠. 굉장히 폭발을 직전에 했던 불이거든요. 저 에너지를 잘 잘 빼내가지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아주 좋겠죠. 그지? 저 에너지는 무궁무진하니까. 예, 그렇게 일에서 시에서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를 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가을에 태어나면, 이제 가을은 양력 8, 9, 10월 달인데, 어떤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어떤 인연이 좋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감각,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마인드, 이런 쪽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다루는 일, 돈과 관련된 물질을 다루는 일, 그러니까 재정, 회계 뭐 이런 쪽,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 사물과 조직을 관리하는 쪽,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애에 나와 있는 저 강한 불기운을 가지고 재물을 잘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다음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에 1월달까지인데, 수액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명예운이 좋아요. 권력운, 이런 쪽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자, 연에서 충분한 에너지, 몸과 마음의 에너지, 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 강한 관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명예로서 어떤 성공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 또한 병화, 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쓸모 있는 사람,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오지랖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나를 챙기면서, 나를 지키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도 희생봉사하는 것도 좋죠, 그지? 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난 후에 이제 상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년에 신축년 2021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병화가 기본적으로 21년이 되면은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액션을 하는 해네요.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거를 결과로 만들겠다는 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뭐 돈도 되고, 주로 돈이겠죠, 그죠? 아니면 자기 작품, 뭐, 어떤 결과물을 내는 해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내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액션을 해가지고 저질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또 어떤 일에 도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만두고 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지간 병안한 내년에 나의 길을 한번 가겠다. 가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자분 같은 것도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안 그러면 뭘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약간은 조성될 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병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병화 내년에 다른 쪽에 육친관계에 주의할 사항이 있나 한번 보자. 병화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조금 건강 문제 내지 어떤 지체되는 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간에 조금 그런 건강 문제 지체되는 운이 있네요. 그리고 약간 큰 재물이 한번 투자가 돼가 약간 묶이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것도 있고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우려스러워요. 부친의 건강을 미리미리 좀 체크하셔가지고 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나? 그에 특별한 게 없네요. 예. 자, 그 정도,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맞이해가지고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불인데,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의 달,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라 그러면 정화는 하늘의 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 정화는 문명의 불,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전기불 이런 것도 분명의 불, 또한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깨달음의 불, 예, 그런 어떤 깨우침의 불 해당되거든요. 네. 또한 저 정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불빛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정화로 태어나시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도화 비슷한 어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화는 역시 병화와 마찬가지예요. 불이기 때문에 밝고 상냥하고 어떤 예의 바르고 친절한 이런 일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속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속은 안에 사주팔자에 타고난 또 다른 기운들을 봐야 됩니다.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정사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또한 역시 정사년은 불이 강한 해니까 본인의 똑같은 불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불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 기가 강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근본적인 베이스가 강하게 조졌다는 거예요. 기운이. 자, 그 기운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월일시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쪽에 쓸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 참 좋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저러한 건이 뿌리가 베이스가 튼튼하게 조진 정화가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보면은 태어난 계절 따라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많은 공부와 학벌을 가지고 그 내공이 이제 튼튼하고 깊어지겠죠. 자, 그 내공과 함께 연애 조진 저 또 에너지와 함께 자, 어디에 쓸 것이냐. 그 쓸 용처가 월이나 시나 일이나 태어난 날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겠죠. 그죠? 예.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은 같은 불의 계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정화가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태어난 해에도 불의 기운이 강한데 또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불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정화는 불이 폭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 기운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제 저 강한 불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 쓸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겠죠. 그죠?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면 불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 기가 강하다, 튼튼하다. 이걸 가지고 육체를 쓰는 쪽에 해도 되고, 뭐,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쪽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런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좋아졌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좋아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어떤 돈을 다루는 일, 물질과 물질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어떤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쪽의 일이 좋아요. 안 그러면 금융계통 일도 좋고, 그죠? 자,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나면 현실주의자예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똑똑해요. 쉽게 말해서 통밥이 빨라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결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파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가가 아니거든요. 실행가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가을에 태어나면 이론보다는 딱 보면 알죠. 이렇게 이런 식인데 거기에 이론까지 겸비되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강하지 않으면 지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정화는 정산일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나면 저 재물을 충분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겠네 보니까요. 예. 다음은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정화는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관운, 직장, 명예, 어떤 권력운 이런 쪽이 주어졌거든요. 예. 그쪽이 주어지기 때문에 태어난 해에 강한 기운을, 불에 강한 본인의 몸과 마음이 그 기운이 튼튼하죠. 그 기운, 에너지, 라이센스, 근원을 가지고 충분히 그 관을 감당할 수 있겠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운도 좋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이상 계절별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내년으로 한번 볼까요?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화는 신축년 운세를 보면은 그야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내년에 한번 하겠다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 결과도 좀 크게 욕심이 좀 들어가는 해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 쉽게 말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액션을 취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 결과가 뭐 재물이고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좌우지간 내년에 정화는 나가 하고 싶은 나의 길을 가겠다. 그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빠져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과를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심리가 강한 해네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어떤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깊이 파고드는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예. 안 그러면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내지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수도 있어요. 예. 직장을 그만두실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하고 성공하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성공은 운이 받쳐주면 안 되거든요.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은 감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길을 내 능력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부 간에 약간 갈등 관계가 올 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 아니죠. 이제 그러한 내년에 어떤 특성을 가졌지. 이제. 그리고 다른 특별한 어떤 육친관계 주의사항이 있나 한번 볼까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건강이 조금 묶일 수가 있고, 배우자의 운세가 조금은 지체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현금의 흐름이 조금은 묶이는 해이기도 하네요. 내년에 사업하는 사람들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물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건이 고방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사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건강 내지 어떤 자녀 운세가 조금은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예, 그쪽만 주시면 되겠고, 남녀공이 직장에서 하급자로 인한 어떤 애로사항도 눈에 보이거든요. 예. 자,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맞이해서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땅을 상징하는 땅, 특히 이제 태산, 큰 산, 이런 걸 상징하는데, 저 무토는 굉장히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죠. 속이 깊죠, 그죠? 속에 있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신중함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애정 관계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깊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정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항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쪽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에, 상당히 인연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공부운 학문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잘 쓰고 못 쓰고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조화가 잘 되면 잘 쓰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년운에서 끝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그런 쪽으로 정보가 주어졌어요.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원 이런 쪽으로. 자, 저러한 무토가 이제 계절별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을 보면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에는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토는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명예, 이제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예, 쉽게 말해서 그쪽에 인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태어난 해의 이제 공부운, 학문운과 맞물려가지고 아주 조화가 잘 되네요. 그러면은 권력자로서, 관계통으로서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서로 관계가, 조합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연에 태어난 학문운과 함께 잘 어우러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원, 학문, 라이센스, 학부링이 또 주어졌어요. 연에서 또 주어지는데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 공부가 너무 많으면 또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 공부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공부는 강해졌어요. 자, 저 강한 공부 라이센스운, 자, 저 내공이 깊어진 저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중요하거든요. 자, 써야 할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저 좋은 학벌,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겠죠. 그죠?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무토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네요. 능력자, 재능, 재주꾼. 아주 그리고 어떤 해결사, 액션하는 쪽 이런 쪽. 거기다가 이제 태어난 연애 어떤 학문원과 잘 어우러지면은 아주 전문직에서 어떤 빛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능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능력이 출중하죠. 나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일을 하겠다는 또 심리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조직이나 직장이나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능력에 비해서. 네, 거꾸로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내일을 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도 강한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심리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다음은 이제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 다음에 1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그래서 그쪽에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현실, 통밥이 빠르다는 얘기죠. 눈치도 빠르고 이제 딱 보면 알죠. 이렇게 결과를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지만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성공을 하게 되고 재능이 있어도 성공을 못하는 게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저 무토가 가을에 겨울에 태어나면 재물은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재정, 회계 뭐 이런 쪽, 뭐 재무 이런 쪽, 안 그러면 물질을 다루는 쪽, 내지는 어떤 금융계통 쪽, 내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쪽의 직장 생활은 좋아 보여요. 예, 한마디로 현실주의자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저기에 이제 태어난 해의 정사에서 충분히 에너지가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재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조화가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내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무토가 신축년이 되면 내년 어떻게 되느냐? 예, 마이웨이 길을 간다. 나는 어떤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서 액션을 강하게 하는 해가 되는 그런 해네요. 그것도 기인과 함께 승부를 같이 걸어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토는 내년에 액션을 하려고 그러면 참 말려도 잘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심지어는 뭐 직장 그만두고 하려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려는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예,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제 결과까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사주팔자를 감정을 해보고 결과까지 예측해야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는 거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재능이 없어도 성공을 하게 되고 재능이 있어도 성공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저 무토가 내년에 그런 일면이 있네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실제 부부간의 사이가 좀 문제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무토가 내년에는. 예.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내년에 이제 주의할 성이 뭐가 있나? 내년에 남녀 관계없이 이제 문서가 묶이는 해거든요. 문서가 잠기는 해이기 때문에 문서를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쪽에 어떤 문서운 이런 쪽도 문제가 있고, 뭐 시험은 이런 것도 어떤 소식은 이런 것도 잠기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문서와 관련된 문서를 잡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런 면이 있네. 심리는 강하게 내가 뭘 하려고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에 따른 문서운 이런 쪽은 좀 잠기는 해거든요. 지체가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문서를 어떤 뭐 사업장에 이런 거를 만약에 잡아가서 한다 그러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예,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장의 풍수적인 조건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 보니까. 예. 자,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해가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는 땅이에요, 땅. 기토는 땅인데 돼지를 상징해요, 돼지. 돼지는 어머니와 같은 성정이 있어요.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돼지는 만사 만물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돼지, 어머니와 같은데, 대신에 저 기토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측면이 있지만은, 너무 포용력이 강하면 만사 만물을 다 포용하려면 본인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의 몸과 마음을 챙기면서 희생봉사 하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있고 난 후에 모든 게 다 있는 거니까, 그죠? 물론 기토도 토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런 게 있어요. 자, 저러한 기토가 정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예, 정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공부,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는데 이 공부, 학부론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보면 이과적 공부, 본인의 이제 감정에 맞는 공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과계통 이런 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인생 공부, 뭐 철학, 뭐 이런 쪽, 종교계통, 뭐 이런 쪽에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쪽, 이런 쪽에 학문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항목보다 내가 좋아하는 쪽 어떤 쪽에 관심이 가는 쪽, 내 감정에 맞는 쪽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제 땅의 기운에서 보면 또 학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두루두루 학문에 대한 인연이 깊다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어떤 내공이 깊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초년에. 저게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에서 저런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자, 저러한 내공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는 이제 태어난 5월 1시에서 그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은 전문직, 전문성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죠? 자, 태어난 계절별로 그럼 특성을 한번 볼까요? 기토가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명예, 권력운 이런 쪽이 좋아요. 그런 쪽에 인연이 잘 되고 그런 쪽에 인연이 많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태어난 해의 학문운과 잘 어우러지네요. 조화가 잘 돼가지고 그쪽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보니까 좋네요.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거든요.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태어난 해의 학문운과 더불어 계절에서도 또 학문이 주어졌어요. 학문,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부운이 너무 강하게 주어졌어요. 태어난 해도 공부운이 주어졌고.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말해서 저 깊은 내공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 중요하죠. 그죠? 자, 그 사용체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면 전문직 계통으로 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격증 학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능 있는 재능꾼, 능력자, 수단 수완이 좋고 이런 쪽이에요. 제주꾼, 저세술령도 좋고. 자, 그게 이제 태어난 해의 적과 맞물려 가지고 조화가 잘 되면은 아주 그야말로 이제 절제된, 정제된 능력자, 절제된 능력자,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능력자, 이런 쪽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또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토가 본인이 재능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을 못 받쳐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지 않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갈등 관계가 올 수도 있어요. 부부 간에.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제 그리고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되잖아요.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1월 달인데 재물과 돈과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주어졌어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통밥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죠. 그죠? 탁 보면 아는 이런 식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주의인데, 근데 연에서 태어난 해에서 저 이론적인 어떤 기운도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조화가 잘 되면은 어떤 재정, 재무계통 쪽, 돈계통 쪽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사업을 해도 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재정, 재무, 회계계통 내지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 내지 금융계통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런 쪽에서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네 보니까. 자, 이상 기토가 계절별로 태어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기토가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는 신축년인데 신축에는 내년에 기토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감정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네요. 액션을 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자주 어떤 한 곳에 깊이 빠져드는 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쪽에 빠져드는 해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전체 상황도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내년에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층 강도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깊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어떤 전문성 내지 이런 것들이, 그죠? 자, 남자, 심지어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한다고 나올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있고. 또 여자분도 마찬가지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남편하고 관계에 갈등이 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육신관계로 주의사항이 있나, 기토감성, 머리 아픈 건 해결되고, 상과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를 인한 애로사항, 자녀 운이 조금은 지체되는 그런 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또한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해는 내년에, 기토는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힘들어지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뭐 그 외에는 별게 없네요.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롭게.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내지 바위 이런 쪽을 상징을 하는데요. 좀 강직하죠. 강인한 일면이 보이죠. 그죠? 금속이나 바위는 강직하고 강인한 일면, 정의, 의리, 이런 쪽, 쉽게 뭐 이렇게 굽히지 않죠. 너무 의리 차다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중요하신다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실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저러한 경금은 기본적으로 의리, 정의파인데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정산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정산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관운, 직장,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그런 쪽 인연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조상과 관련돼서 그런 인연이 강하기 때문에 조상대에서 그러한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보니까. 자, 그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그것을, 관운을 본인도 가지고 왔는데 저걸 내가 쓸 수 있을 수 없지. 내게 될지 안 될지는 태어난 월, 일, 시의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서로 관계가 유정하고 조화가 잘 되면은 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조상이 누릴 수도 있고, 촌눈에 잠깐 뭐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저러한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재물은 물질과 관련된 어떤 정보, 어떤 그런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런 쪽 인연이 많죠.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 세상 돌아가는 통밥이 빠르고, 결론이 빠르죠. 딱 보면 알죠. 이제 눈치가 빠르고. 그래서 사업가입니다, 사실은. 돈 되는 곳을 귀신같이 알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도 되지고, 본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돈, 재정, 재무, 회계, 안 그러면 수리와 숫자를 다루는 쪽, 금융계통 쪽, 아니면은 사물이나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일을 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태어난 해에 관운이 가난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게 되면 불같이 일어났다가 불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아주 경금이 정산에 대한 경금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업적인 기질이 강하지만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패의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라이센스 전문성을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좀 많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재물에 치이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 삼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만 그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불의 계절, 화의 계절 태어나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명예운,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연애에서도 또 그게 주어졌는데 또 배가 됐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본인이 약간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억누르는 쪽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벌, 학문 이쪽에 내공을 튼튼히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관을 내가 쓸 수가 있죠. 내가 관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지배가 돼요. 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인연이 자주 쉽게 되지만은 힘든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된다. 특히 여자분도 마찬가지면 공부를 하시고도 내 내공을 튼튼히 길러놔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 인연이 조금 힘든 운명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금으로서 내 뿌리가 튼튼하고 근원이 튼튼합니다. 쉽게 말해서 베이스가 튼튼해지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떤 때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관, 권력, 명예를 담당할 수도 있고 어떤 재물도 내가 취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겠어요. 정사연의 가을에 태어난 경금은 그죠.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태어나면 경금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달까지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재능, 재주꾼이에요. 그래서 해결사, 서세술도 좋고 무엇이나 잘할 수 있고 액션하고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자, 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 능력자, 능력주의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나 본인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상사가 별로 못마땅합니다. 내 능력을 못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본인이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고 내가 프리랜서로 나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운이 없으면 성공이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운이 좋으면 성공을 하는 게 운명이거든요. 운명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일을 할 때는 사주 정밀 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주뿐 아니고 그 뭐 업종, 뭐 어떤 풍수적인 거 이런 것 등등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자, 저러한 능력자가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해서 약간 남편하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에 경금은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에는 기본적으로 기인의 문서운이다. 기인의 문서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문서를 잡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평생 살 수 있는 집의 문서 이런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기인의 문서이기 때문에 쉼터의 문서. 뭐 다른 문서도 괜찮아요. 뭐 사업적인 문서도 관계없고, 그지? 또한 좋은 소식, 게 운이 들어와요. 좋은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시험 운이 좋아요. 학생이 아니니까 학교 시험은 아니겠지만, 뭐 사회적으로 각종 시험이 있죠. 이런 시험 운도 좋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내는 승부욕도 굉장히 강해요. 경쟁심도 강하고, 그게 기인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공동의 문서라든지 공동의 어떤 이런 문서운을 잡는 것도 좋아 보여요. 내년에 경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경금이 내년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남녀 공이 직장운은 조금 힘들어요. 직장에서 좀 정체되는 운이거든요. 그건 좀 직장에서 좀 쉬는 게 좋아요. 그냥 정체돼 버리면 그걸 받아들이고 좀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남편의 건강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남편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남녀공이 이제 모친의 건강이 좀 문제될 수도 있어요. 모친의 건강도 미리 좀 챙기시는 게 좋네요.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은 그냥 그런 기가 있는데, 자, 이상과 같이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요. 다음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은 마찬가지 자연 상태에서 금속, 쇠, 금속, 정제된 금속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보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신금은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잘났죠. 진짜 잘생긴 사람이 많아요. 동안 깔끔하고 까칠하고 아싸라고 좀 냉정한 이런 친구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 의리 뭐 이런 것도 중요시 얘기죠. 그죠? 자, 저러한 신금의 그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이제 정산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예. 어떤 강한 관운, 직장, 명예 이런 게 주어진데 좀 센 관운이 직장, 지금 명예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말하면 검찰, 경찰, 무관계통 이런 쪽 공무원 내지 약간 극한 직업 공무원, 양금 극한 직업을 가진 이런 쪽의 관운이 좀 세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저게 약간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자, 저러한 어떤 정보나 재능이나 어떤 기운을, 저거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저것을 내가 어떻게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저걸 잘 쓰게 되겠죠. 그지? 그거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 조합이 좋으면은 잘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나하고 관계가 없이 잠깐 조상 쪽에서 이제 그런 인연이 또 왔다가 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것은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신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신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돈과 관련된 감각, 이게 주어졌거든요. 재능이. 쉽게 말해 현실주의자죠. 통밥이 빨라요. 눈치가 빨라요. 딱 보면 이게 어떤지 알죠. 결과를 빨리 봐버립니다. 이론이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께 자기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정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기운이 강한데 재물운이 강해버리면은 그게 사업적인 마인드라든지 수단 수완이 좋더라도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또 먹어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성속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업을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신금이 정사년에 태어나 봄에 태어나면은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속성속패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론적인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라이센스, 자격증 내지 학벌, 내공이 깊으면 좀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의 감각만 믿고 액션을 저질러 가지고 일시에 성공할 수 있지만 일시에 엎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사업을 하실 때는 특히 이 신금은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업종 전략과 전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업종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업장의 풍수인 조건 이런 거 다 따지가지고 하셔야 될 거네 보니까. 다음은 여름에 태어난 신금.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난 해의 불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데 여름에 불기운까지 또 강해져가지고 물론 직장, 직업, 명예와 이런 쪽과 인연이 많아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되겠지만은 본인이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학벌이나 학문 내공이 깊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말단 어떤 직장의 인연이 계속돼 가지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금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저 강한 불을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직장 명예 권력을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을 키우셔야 됩니다. 예. 특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분들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자에 대한 문이 조금 힘들거든요. 예.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근원이 튼튼해지네.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관운, 명예, 직장, 권력을 감당을 할 수도 있겠지. 또한 재물도 감당할 수 있고, 예, 조화만 잘 맞으면은 가을에 태어나면 좋네요. 그럼 이제 관도 내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요. 재능군, 재주군. 수단 수완도 좋고, 어떤 뭘 액션을 하려는 의지력, 행동력도 좋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합니다. 내 능력에 비해서. 예, 그런 인면을 가지고 있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능력자,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간은 갈등이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계절별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참고하시고. 자, 내년 신축년이 되면 그러면 신금 어떠냐 볼까요? 신축년 내년 운세는 보면은 예,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쓰는 쪽에 있는 사람은 좋아요. 예, 예술계통이라든지 문학계통이라든지 또한 특히 뭐 어떤 아이디어, 어떤 발상하는, 역발상하는 이런 쪽은 좋아요. 근데 저 역발상은 바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몇 분을 거쳐가지고,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역발상 아이디어가 좋은 쪽으로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년에는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해진,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잡념이 많이 생기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서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문서는 그 기에 솔깃한 문서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문서, 기에 솔깃한 문서 정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걸러가지고 의심에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서 잡는 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고 덜렁 아주 기에 솔깃한 거라고 듣고는 문서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정보, 소문, 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공상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공상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내년에 신금은 그런 특성이 있고요. 다른 육신적인 특성은 뭐가 있나? 정화금 끼고 편문관계 없고 편인되고 경금. 예, 특별한 건 없네요. 형제 간의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야,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고요. 자,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맞이해가지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요.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역시 물 중에서도 바다나 큰 강, 큰 호수, 강을 상징하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자, 저희 수라는 오행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굉장히 지혜스러워요. 그래서 속이 깊고 이런 별명도 있죠. 그죠? 인생의 진리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심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임수는 속이 깊고 깊을 수 있어요. 저러한 임수의 속성을 가진 임수가 정사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예, 정사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예, 재물운이 아주 잘 주어졌거든요. 올바른 재물, 반듯한 재물이 굉장히 왕성하게 주어졌어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아, 좋습니다. 임수가 정사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네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좋은 재물이 주어졌다. 그것도, 기인의 형태 해가지고, 예. 자, 문제는 저 재물을 내가 끝까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태어난 월과 일과 시와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내가 저 재물을 평생을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초년에 끝나볼 수도 있습니다. 저 인연이. 그래서 사주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자,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저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 5이 있는데, 봄에 태어나면 임수는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정, 재능, 재주꾼. 한마디로 뭐 해결사, 본인의 생각대로 뭔가를 액션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는 이런 심리가 가졌어요.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합니다. 왜? 내 능력에 비해서요. 예, 하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본인 일을 한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공의 실패 여부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운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저러한 능력자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봄에 태어나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거든요. 더더욱이나.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어떤 배우자 운, 결혼 운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아주 이제 잘난 남자를 찾게 되는데, 그 잘난 남자가 잘 없죠, 이제. 웬만한 남자는 그냥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눈이 높다 이런 얘기죠. 예. 기운이 다 뛰어납니다. 예. 자, 저런 기운을 가지고 연애에 있는 주어진, 재물을 만들어낸 재주가 뛰어나거든요. 예. 재물을 다루는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 있겠네 보니까. 예.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자, 문제는 저거를 내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데, 내가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반드시 재물은 아무리 사주에 재물이 많아도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가지고 재물을 잘 만들어내겠는데, 저 재물을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자우지간 한마디로 그냥 재주꾼입니다. 예.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강해져있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 통밥이 빠르고 탁 보면 아는 이런 쪽이죠. 그게 또 연애에서도 재물이 강하게 주어졌는데 태어나해에서도 월에서 또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재물운이 너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약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갈 수 있어요. 내가 재물에 오히려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본래 여름에 태어나면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상당히 가지고 있죠. 능력은 있는데 문제는 그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물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 개인 사업을 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남 일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강한 에너지가 받침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예.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재물을 강하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을 가지고, 깊은 내공이 있으면은 저 재물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내공이 굉장히 깊어지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깊은 내공을 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을 얼마든지 내가 희롱할 수 있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관계만 특별히 뒤틀지만 않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나면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2월 1월 달인데 그 다음에까지예요. 같은 물의 기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해져. 근원이 풍부하죠. 튼튼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쉽게 말해서 내공이 있죠. 그 큰 내공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운을, 기인의 재물운을 본인이 활용할 수 있겠어 보니까. 특별히 관계가 어떤 뒤틀어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연애에 주어진 큰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임수가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운세라. 신축년을 보면은 내년에 좋은 문서가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좋은 정보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문서를 잡는 것도 좋고 좋은 정보 소식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또한 그와 아울러 가지고 좋은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도 같이 좋고도 보니까 내년에 임수는 기본적으로 좋네요. 문서운도 좋고 어떤 좋은 소식운도 있고 직장 명예운도 좋고 어떤 공부운, 학문운도 상당히 좋아요. 내년에는 새로운 공부 어떤 시험운도 좋고 한마디로 내년은 임수에게는 굉장히 내공이 깊어지고 평생 살아갈 좋고 휴식지를 하는 것도 좋고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의 문서를 잡는 것도 좋고 기본적으로 좋다고 보이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좋은데, 자, 그 외에 조금 주의할 사항도 당연히 있겠죠.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이라든지 배우자의 운세가 좀 막히는 거니까 미리미리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혹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흐름이 조금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자분도 배우자 남편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남편의 운이 조금 막혀요. 이런 분도 있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약간 우려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별 게 없죠. 그죠? 자, 이제 내년도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 수인데 저 개수는 생명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생활용수, 먹고 마시는 물, 나무가 빨아들이는 물, 우리가 생활에 실제 쓰는 물, 옛날로 말하면 저게 운물물, 뭐 개울물 이런 식이죠. 요새로 말하면 수돗물.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마시는 물 이런 식인데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그 개수가 없으면 만사만물이 살아갈 수 없죠. 특히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물은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개수는 굉장히 쓸모가 있죠. 아주 어디서나 쓸모가 있고 어디서나 환송을 받고 환영을 받죠. 환영을 받는데 문제는 본인이 힘듭니다. 여기저기 희생봉사, 할 일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힘이 약할 때는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남에서 힘든 일만 많이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개수가 힘이 약하면. 자, 그래서 희생봉사하는 거는 좋은데 항상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니까 항상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수인데 개수도 역시 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스럽고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그런 게 있고,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수가 정산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역시 재물운이 굉장히 큰 재물운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예요.
있고, 그래서 조상 쪽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에서 재물운이 크게 주어졌는데, 특히 조상 때에서 크게 재물운이 흥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본인의 초년운에 있을 수 있고, 근데 저 재물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내 거를 만들 수 있을 수 없을지는 태어난 월, 일, 시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은 저 재물을 내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초년에 잠깐 끝나볼 수도 있고, 조상이 누렸던 재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한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을 볼까요?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능 있는 사람, 재주꾼, 능력자 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세술도 좋고 무엇이나 내 능력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액션도 잘 하시고, 특히 연에 있는 저 재물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재물을 잘 만들어내는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능력자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힘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추구하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공을 높이셔야 돼요.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좋은 쪽에 재물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재주는 좋은데 재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걸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속성해가지고 속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개수는 능력자지만은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봄에 태어나게 되면 너희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직장이나 상급자가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 내 능력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본인 힘이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맞춰 하셔야 돼요. 풍수적인 거, 뭐, 업종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등등 모든 것을 맞춰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 능력대로 사는 거는 좋은데 남편하고 갈등 관계는 항상 예상하시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난 개수. 여름에 양력으로 5, 6, 7월 달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주의자죠. 딱 보면 알죠. 통법이 빠르고,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있는데 문제는 그 감각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은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놈은 독특한 게 있어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지지를 못해요.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강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요.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은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내 재물로 만들고 안 만들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특히 연애에 주어진 재물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시고 본인 내공이 높아야 됩니다.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이 높으면은, 학벌이 좋으면은 저 재물을 내가 희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 내가 저 재물을 희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을에 태어난 개수. 가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태어나게 되면 기본으로 라이센스, 학문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야, 그러면 연애에 있는 저 재물을 내가 희롱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을에 태어나신 분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 내공을 높이 나가시면은 연애에서 주어진 저 큰 재물을 내가 희롱할 수 있어 보니까. 예. 조화가 잘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되냐.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월 달인데,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물의 기운에서 베이스가 근원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한 거예요. 베이스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튼튼한 근원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재물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겨울에 태어나도 괜찮겠네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개수는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한번 보자. 예, 생각이 많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 어떤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문화나 문학계통 이런 쪽도 좋을 수가 있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떤 뭐 하는 쪽 이런 쪽. 그러니까 본인은 아이디어맨이거든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떤 실행을 하는 쪽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게 좋겠죠, 그죠? 근데 저 아이디어가 약간 망상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몇 분 걸려셔야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년에 망상이 굉장히 깊어지는 해거든요. 많아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귀에 솔깃한 정보가 들어오는 해인데 그들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의심에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르시라. 문서운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서가 귀에 솔깃한 문서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걸러라 의심하고 의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잘못된 문서이거든요. 잘못된 문서,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픽션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사실로 드러날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죠, 그죠? 예, 그래서 내년의 개수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공부도 뭐 인생 공부 이런 거는 좋아요. 종교 공부, 인생 공부 이런 거는 좋은데 이상한 쪽에 또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른 육신적인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 예, 남녀공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친의 건강, 아버지의 건강을 좀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큰 재물이 한 번 더 묶이는 수가 있어요.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기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내년 문서가 또 무기는 해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문서를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움직이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년에도 슬기롭게 잘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내년 77년생 정사년생 45세 내년 신축년 운세 2021년 운세를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